존경하고 사랑하는 저희 도민 여러분, 지난 7월 1일 취임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00일을 맞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어진 책무의 무게를 잘 알고 오로지 시급한 민생위기 극복과 새로운 미래 청사진을 만들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일 수도 있지만 인선 8기 제2도정이 새롭게 출범한 이후 성원과 응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이 있기에 뛰고 또 달릴 수 있었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며 그 믿음이 이어지도록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 100일을 돌아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어려운 민생 안정을 위해 쉼없이 뛰어온 나날이었습니다. 취임 열흘 만에 역대 최대 규모인 8,510억 원을 증액한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해 도민들이 코로나 위기 극복과 일상회복,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신3구 위기 극복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전도민 대상 생활지원금 지급과 구직청년 재난지원금에 호응을 얻는가 하면 소상공인과 프리랜서, 관광 종사자와 문화예술인 등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 지원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아기 아동에서부터 유치원, 초, 중, 고교 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아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급식비 인상도 여러분들이 적절한 조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신 저희 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님과 저희도 교육청 김광수 교육감님과 교직원 여러분께 거듭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도민과 제주를 위해서라면 서로 협력하면서 슬기롭게 현안을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있는 제주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제주의 최대 자산이자 경쟁력인 생태 자연환경을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이미 코로나19 팬데믹과 기후위기는 지구촌에서 살아가는 인류에게 자연을 정복할 수 있다는 오만을 버리고 자연을 존중하며 함께 행복한 지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심장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제주의 생태 자연환경을 지켜야 하는 이유도 여기서 찾아야 합니다. 도민이 행복한 생명숲 만들기 사업과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시범사업 추진, 생태법인 제도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3관왕에 빛나는 제주의 우수한 자연 생태적 가치를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환경 인프라 확충도 현안 과제입니다. 쓰레기 광역 처리 시설과 해양 쓰레기 시설 확충, 하수 처리 시설 용량 확충과 지하수 관리 강화, 플라스틱 제주 아일랜드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다음 세대들도 아름다운 제주에서 지속 가능 속에 살 수 있도록 확실한 인프라 구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저는 지난 8월에 열린 제주 포럼에서 제주 4.3의 세계화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이는 4.3의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정신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빛이 되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이자 평화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4.3의 귀중한 정신을 되살려 해묵은 갈등의 골을 하나씩 치유하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복원시키는 제주의 새로운 길을 열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강정마을을 찾아 주민과 소통하면서 민관군 화합 방안을 진중하게 모색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과 하수처리 시설 확충 등 크고 작은 갈등 사안을 비롯해 최대 현안인 제2공항 건설의 찬반 문제는 갈등 해결과 도민 이익 최우선이라는 기본 원칙으로 삼아 슬기롭게 풀어나가겠습니다. 특히 갈등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선진 매뉴얼 모델을 정립하고 도민들이 하나 되는 화합을 이루는 신순호동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민정부 시대를 내걸고 출범한 민선 8기 제주도정은 이제 막 출발선을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도민 여러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우려해 주신 점도 잘 알고 새겨듣고 있습니다. 그만큼 도민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세심한 선택과 결정 하나하나가
얼마나 막중하고 무거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있습니다. 더 많이 듣고 소통하는 자세로 대전한 위기에 주어진 현안을 풀어내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특히 제2공항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등 장기 국면의 현안들은 협의와 조율, 대타협 없이는 풀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도민들의 지혜와 담대한 역량을 모아 집단지성을 통해 슬기롭게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제주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물결은 막을 수 없고 받아들여야 할 시대적 소명이자 운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을 기회로 만드는 일, 아무도 걸어가지 않았던 개척의 길일 것입니다. 저 오영훈이 도민과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도민을 위한 도민의 정부를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는 긴 호흡으로 민선 8기 4년에 그치지 않고 제주 미래 100년을 바라보겠습니다. 저희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빛나고 사랑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 수 있도록 오직 도민만 바라보며 걸어가겠습니다. 도민과 함께 손을 잡고 더욱 새롭고 밝은 내일을 여는 다 함께 미래로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나가겠습니다. 갈등을 어떻게 최소화하느냐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결정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두 가지를 꼭 집어서 대타협도 필요하고 아까 순탄치 않은 과정일 것이라는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갈등이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을 수 있다. 나타날 수 있다. 이미 제5공항 문제는 이제 우리가 수년간에 걸쳐서 직접 갈등의 현상을 목격하고 있는 것이고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행정체제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그만큼 이해관계자와 또 읍면 지역 또 동지역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견해를 가질 수도 있는 복잡한 사안이기 때문에 도민들의 어떤 의견을 집대성하는 과정 그리고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상당히 폭넓고 또 깊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고요. 제2공항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소 아쉬운 점을 말씀드린다면 최근에 저희 제2공항 추진단 공항 건설 추진단에서 국토교통부를 방문했습니다만 아직도 그 관련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보안 용역의 내용에 대해서 공유해주지 않는 점에 대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분명히 취임 전부터 당선자 시절부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협의를 할 생각이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계속 전달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이 부분이 실현되지 못하는 점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점 말씀드리고 하루빨리 만나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머리를 맞댈 시점이 됐다. 저 취임 100일 과정에서 이제 가장 비판을 받았던 지점이 인사 문제에 대한 비판인데 좀 100일 전체를 또 살펴보면 행정시장 임명뿐만 아니라 최근에 에너지공사 그다음에 발전연구원, ICC 이런 부분들을 보면 또 전문성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또 해주고 계시고 또 의회에서도 적격 의견을 내주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좀 고려돼서 평가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 도전과의 차별성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오영훈 도정과 함께 오영훈 도정이 내걸고 있는 핵심 공약, 도정 과제를 함께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인재를 등용한다고 제가 원칙을 말씀드렸고 그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원칙과 기준이 도민의 눈높이에 맞출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맞추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더더욱 도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1차 산업 GRDP 비중 18%는 아니고요. 2020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0.9%가 정확한 수치일 것 같습니다. 전국 평균은 3% 내외로 보여지는데요. 저는 다소 낮추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3~4%까지 급격히 낮추는 도시국가형 모델은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경관이 무너지게 되면 제주의 청정 자연환경에 관광의 매력 포인트 자체가 상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낮추더라도 저는 8% 수준에서 관리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대신 2차 산업의 비중, 제조업의 비중을 지금 2차 산업, 건설업을 제외한 제조업은 지금 4% 정도 수준인데요. 4%를 저는 7% 정도 수준으로 높여나가는 것, 8% 수준 정도로 높이는 것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제주의 경쟁력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산업 구조의 대전환도 주의 깊게 저희들이 관심을 집중해야 될 상황이라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예를 들면 제주관광청과 관련해서는 송재호 의원이 발의를 했고, 김석기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김석기 의원이 발의했다는 것은 경주에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송재호 의원이 발의했다는 것은 제주에 끌고 오겠다는 의지를 발휘했죠. 저희와 협력하에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청은 제주에 있는 게 맞습니다. 1,500만 이상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고 있고, 그리고 세계인들이 제주를 찾고 있습니다. 이미 제주 관광의 수준은 양적 성장을 벗어나 질적 성장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에너지 정책과도 맞물리면서 제주는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맞는 관광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세계가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제주를 놔두고 다른 데로 간다는 건 대한민국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배터리 등 연료전지 부분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일정 정도 사업 역할을 해왔습니다. 다만 저는 산자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개입과 역할이 더 있어야 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연료전지 측면에서는 저는 배터리도 전기자동차 배터리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수소 연료전지들 이런 부분도 계속 연계돼서 사업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 연관 산업은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자동차와 관련돼서 연료전지와 관련된 사업도 계속 진행될 수 있다. 수소와 관련돼서는 저는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 100일의 성과 중에 하나 저는 수소와 관련된 것인데, 목표를 우리는 그린 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이라는 담대한 목표를 세워버렸습니다. 제주도가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걸 선언한 것이라 다름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여건이 되어 있는 것, 여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담대한 목표가 제시될 수 있었던 것이죠. 산자부가 동의하고 산자부가 함께 그 그린 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계획에 산자부 차관이 참석하고 대한민국의 유수의 수소 관련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전부 다 참석하고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준비되어 있는 것이고, 이제 알차게 계획을 세우고 전진해 나가면 되는 것, 의지가 있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향후 산자부도 저는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소 관련 투자들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UAM도 마찬가지입니다. UAM 사업은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세계 항공시장 규모와 맞먹는 UAM 시장 규모가 오히려 더 큰 시장 규모가 형성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볼 때 저는 충분히 UAM 관련 사업의 형태가 대단히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버티포트, 공항 뜨고 내릴 수 있는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것 관제할 수 있는 관제 시스템 또 다 돈이 되는 사업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비행, 원격 조정 이 분야가 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된 관광의 한 패턴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류를 수송하는 물류의 분야가 또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응급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분야가 또 있을 겁니다. 이게 각각의 사업 분야의 전 영역에 걸쳐서 새로운 스타트업이 만들어줄 수 있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기업들이 새롭게 탄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 생태계가 조성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죠. 제주에서 처음으로 상용화하겠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물론 앞으로 법 개정도 있어야 되고 국토교통부의 그런 시범 지구 운영에 대한 확정도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저는 제주에 와서 스타트업 기업들이, 관련 기업들이 여기서 실증 사업을 하고 여기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여기서 데이터를 추적하면서 사업 기반을 넓혀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래 산업과 관련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 길을, 방향을 확실하게 잡은 것,
저는 취임 100일의 성과다 이렇게 봤습니다. 지원위원회가 과연 제주를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어떻게 많이 해왔는가에 대해서는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범 초기에는 지원위원회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4년 동안 어떤 제도 개선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진단부터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무조정 지원위원회 관련된 그리고 제도 개선과 관련된 정책 전반에 대해서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 즉 단계별 과제 발굴식의 제도 개선을 계속 언제까지 할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계속 앞으로 8단계, 9단계, 10단계를 계속 해야 한다고 한다면 지원위원회는 통폐합돼서 안 됩니다. 결사코 막아야죠. 근데 저는 8단계, 9단계, 10단계 이렇게 가고 싶지 않습니다. 포괄적 권한이양의 방법을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너무 수고를 많이 해서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놓고 관철시켰는데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다 제도 개선의 과정을 공유해버리고 지방일괄 2항법을 통해서 다 다른 시대에 다 줘버리고 지방일괄법이 포괄적 권한이양입니다. 우리가 10여 년간에 걸쳐서 계속 노력해서 수고해서 만들어 온 거를 중앙정부는 지방이양 일괄로 해버립니다. 이걸 언제까지 계속해야 돼요? 외국인 인력 관련해서 농가 일손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계절 근로자에 대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습니다. 이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고 준비하지 못했던 거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미 도정질문 과정에서 충분히 답변 드렸습니다. 지금 이와 관련해서 필리핀, 베트남 등의 주정부들과 실무적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조만간에 또 구체적인 성과를 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도민들께서 이용이 수월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이 수월해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지금 현재 관련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우선은 지선과 간선 체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민원들을 다 들어주다 보니까 지선과 간선에 대한 개념 정립이 제대로 안 돼요. 계속 무너지는 겁니다. 이걸 명확히 복원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효율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공차의 비율이 너무 많습니다. 승객을 한 명도 태우지 않은 공차를 계속해서 우리가 지원금을 주면서 운행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형 버스는 중형 버스로, 소형 버스로 바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읍면 지역의 이런 분들에게는 저는 행복택시를 지원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타 지자체와의 협의가 앞으로 계속 필요할 거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취자도의 진행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이 지금 취자도의 이제 관할 영역에 포함된다라는 점 때문에 취자도 전남도청이 협의를 요청해 올 수는 있는 여지는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현재 이 영역과 관련된 해상의 경계와 관련된 법 규정이 상당히 미비합니다. 그래서 판례 등을 통해서 제가 계속 확인을 해보고 있고, 그래서 그 경계 영역을 명확히 하는 법 개정도 뒷받침이 돼야 되고 제도적 뒷받침이 저는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산자부와 이와 권한과 관련된 감독의 권한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작년에 모더라를 맞고 사망했던 학생과 관련된 보도를 접하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백신을 맞고 12일 만에 숨진 사건이었는데 담당 주치의와 역학조사관이 백신과의 인과성을 제기했었고 전문 학회에서도 가능성이 있다는 비공개 문건이 나왔습니다. 질병청은 아직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비공개 문건에서 제기된 백신과의 인과성에 대해서 그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희생자의 가족에게 입증하라고 주장할 수 있겠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국가 책임제를 약속했었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야 합니다. 최소한 코로나19 백신 인과성과 관련돼서 희생되신 분들에게 유료를 해야 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방역당국이 질병청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